제가 또 부처님생애 전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부처님생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저일 거예요. 제가 부처님생애를 한 100종류 넘게 봤어요. 부처님생애가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처님생애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보편적인 외연도 넓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아는 소리 했을 때 남들한테 먹히기도 좋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현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나는 행동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 기준이 있어야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교리나 이런 거는 공부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생애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그 기준을 딱 잡게 되면, 기준이 잡히면 새로운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양반 같이 드라마틱하고 멋있게 산 사람도 없어. 그렇지.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단점도 있어요. 너무 금수저 출신이라 가지고 돈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 돈 얘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불교가 대장경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전 더럽게 많잖아요. 돈 내라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덕분에 먹고 살기가 힘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다고 치고 이렇게 뒤에 사람들도 좀 걷어먹게 뭔가 이렇게 돈 얘기도 좀 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해놨어요. 근데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요. 돈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재룡 씨가 출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에 대한 생각이 있겠어요? 아이, 그건 뭐 자기 다 가져봤던 사람인데 굳이 그걸 뭔 생각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약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돈 얘기가 더 많습니다. 돈 얘기를 더 빈도수가 더 많다니까. 왜? 그게 자기한테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어떤 모임 같은 거를 이렇게 할 때 총무나 뭐 이런 거 살잖아요. 그러면 약간 형편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데서 총무 살면요, 띠껴 죽습니다, 나중에. 아니, 돈을 띄어먹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냥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찬 걸로. 그리고 또 이제 연식이 되면 돈을 지급을 하고도 영수증 같은 걸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왜 없냐고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이제 조금 형편 괜찮은 사람들끼리 모임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해서 영수증 잊어버려서,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간다니까. 그게 이제 작은 걸로 얘기를 하느냐 마느냐, 안 그러면 자기가 당면 과제가 뭐냐, 사실 그런 문제들이. 고사님 도망가셨어? 응? 왜? 화장실 가셨나요? 자, 인도라고 하는 나라, 이제 봅시다. 인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후 조건이 아주 좋아서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됐고, 정확하게 말하면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먹고 사는, 많다고 해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재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인도는 상황이 달라요. 왜? 음식 같은 경우는요, 저장할 수가 없어요. 더워서. 식재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이 인심이 좋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 가보시면 인심 더럽습니다. 시골이 서울 도시보다 훨씬 살기 팍팍한 게 시골이에요. 왜 어렸을 때 인심이 좋다고 얘기하냐면, 뭐 상추 같은 거 심어봐. 그러면 자랄 때 한꺼번에 쭉 올라오는데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밥 대신에 상추를 먹어도 다 못 먹어. 아니 진짜 하루아침에 쫙 올라온다니까. 그러니까 버리는 거보다는 뭐 길 가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가라고. 그래도 남아. 그리고 이웃도 줘야 되고, 안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상추 안 심은 사람이 있으면 줄 수도 있고. 쑥갓 이런 거 심어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아마 심어보신 분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팔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팔로가 없었지. 소량은 팔 수가 없었지.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내가 심었는데. 그치? 그런 정신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시스템이 안정되면서 소량도 팔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줄 건 없지. 시골에 가도 주는 건 없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주는 사람들은 누가 주냐면 이제 정년퇴직하고 취미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연금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만 줘. 친척 집에 붙여줘. 굳이 필요도 없는데 감자 한 박스 막 이런 거. 그리고 자기 딴에는 또 좋은 것만 또 추려주고 자기는 또 거지 같은 거 먹고. 그런 분들이 있어. 남편이 그런 일에 또 취미 붙이면 마누라 입장에서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고 누구 말 맞다나 사먹는 것보다도 훨씬 비싸대. 근데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 원래 취미는 돈 드는 게 취미예요. 이렇게 돈 나오면 직업인 거고 취미는 뭐든지 돈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농사도 취미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인심이 안 좋아지게 된 거는 사실은 판로가 딱 열리면서 더 이상 주는 건 없어요. 그건 다 돈이 이제 현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도는 뭐 저 옛날에 지금 벌써 이게 얼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뭐 감자든 뭐든 예를 들어서 뭐 농사를 지어놨다고 생각해봐. 저장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음식을 또 했어. 한 거 이거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막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음식이 먹고 다 남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의식주가 원래 힘든 거거든요. 식, 주 이것만 해결되면 기본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도가 참 좋은 게 저게 천연적으로 해결이 돼요. 너무 더우니까 옷을 잘 안 입어요. 우리가 옷을 잘 챙겨 입는 문화인 거는 이유는 뭐냐면 추운 지역이라서 그래요. 우리 더운 지역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그럼 계속 벗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지만 제가 서울 사람인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한여름에 아저씨들이 배 까고 그러니까 평상 같은 데서 이 길거리에서 자빠져 있고 이랬었어요. 지금 중국 가면 그런 현상이 있어. 근데 지금 중국 가면 저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살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성지순례 같은 거 가잖아. 그러면 아저씨들이 이렇게 배 까고 이렇게 있으면 길에서도 런닝 하나 딱 있고 더우니까 배를 이렇게 런닝을 올려 여기까지. 그래가지고 배를 긁으면서 가. 그럼 C컵 한다. 아니 잘생기고 젊은 총각이 그러면 낫지. 금복주 같은 사람이 C컵 해가지고 우리 배 긁고 간다고 생각해봐. 그럼 또 C컵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어렸을 때 다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던 일들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맞네? 이렇게 생각을 해. 맞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실제로 뭐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뭐 이렇게 바뀐 것도 얼마 안 된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 만약에 더우면 우리 노출 문화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다른 의미의 노출 문화들이 생긴 거죠. 서구적 노출 문화. 그래서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서는 더우니까 노출하는 거고, 스님들 입는 그 가사 있잖아요. 이렇게 맨 밖에 이렇게 입는 거.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길게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뚫뚫뚫 말게 돼 있어요. 통치마 같은 거. 그런 스타일이에요. 치마를 입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덥다는 거예요. 덥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속옷 안 입고 통치마 같은 거 입어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환기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율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비구는 나무 위에 올라가지 마라. 그게 게으르 있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가오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다 봤거든. 이러면 이게 상황이 조금 묘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더운 지역. 그러다 보니까 옷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개념이 약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오늘날까지도 인도는 나체족이 있어요. 나체족이 있어요. 수행자들도 자이나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는데 걔네는 나체예요. 나체파예요. 나체파. 그래서 나체 이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남사스럽고 뭐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입었던 사람이 벗었을 때 얼레리 꼴레리가 되는 거고 처음부터 계속 벗잖아? 별로. 우리가 개나 원숭이 보고 아유 쟤 얼레리 꼴레리 뭐 이렇게 야리한데 뭐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아니, 개가 옷 입고 댕겨? 여기 지금 애완견 키우는 분 없어요? 개 옷 입고 댕겨? 옷 안 입어도 우리가 전혀 이상한 생각 안 하잖아. 처음부터 우리가 규정을 그렇게 딱 하고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이 피부 중에서 가장 연약한 데 중에 하나가 이 머리 두피다, 두피. 아세요? 그래서 처음에 출가하고 나서 머리를 깎으면 진짜 박속같이 하얘. 네, 박속같이 하얘. 박속 같다는 표현 진짜 이것도 또 묵은 표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전혀 쓰지 않는 표현. 박속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표현을 쓰지. 그치? 그렇게 해서 원래 머리가 하얀데 우리같이 이렇게 오래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나요 이제는. 이해가 되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처음에 머리 깎으면요 경계가 있어요. 경계가 있어요. 우리같이 되면 이제 경계도 없고 경계도 없고 그리고 스님들만이 앓는 질환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질환. 머리에 기미가 껴. 검버섯이 머리에 생긴다니까. 방어기구가 없잖아. 그러니까 검버섯이 머리에도 있어요. 뭐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뭐 얼굴에 검버섯 생기는 거, 여기도 생기는 거요. 뭐 여기는 원래 머리카락이 방어해줬는데 방어 시설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나체파를 이렇게 대해도 딱 봐도 뭐 이상하다 이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실제로 계속 벗은 사람들은 별 그게 없어요. 별 그게 없어. 그래서 옷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얘네가 자유롭고 더우니까 주거에서도 자유로워요. 더우니까. 저희도 에어컨이 들어오기 전까지 에어컨이라는 게 일반화되기 전까지 더울 때 여름에 그 집 놔두고 평상에서 자는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요. 밖에 나와가지고 모기장 쳐놓고 뭐 자고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뭐 옥상에서 자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2500년 전, 뭐 30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세 가지가 다 얘네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주거시설만 봐도 인도 가면 되게 재밌는 게 부엌이 마당 가운데 있어요. 인도는 마당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부엌은 집 안에 있고 집보다 한 단위 낮아요. 방보다 한 단위 낮아요. 그 이유는 그 취사열을 난방열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엌이 한 단위 낮은 거예요. 우리 추우니까. 근데 인도가 기후가 여름에 몇 도까지 올라가냐면요. 40에서 55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집안에 만약에 취사열까지 더해지잖아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열을 날리기 위해서 그냥 마당 같은 데서 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 이 열까지 더해지면 사람이 난리가 나. 40도도 사람이 못 잡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못 잡니다. 걔네는 잡니다. 걔네는 익숙하니까. 외국인 같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올해 여름에 굉장히 더웠었잖아요. 그죠? 근데 40도까지는 올라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40도까지 올라가진 않죠. 이게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인체 온도보다 우리 체내 온도가 37.5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보다 올라가면요. 이 덥게 느끼는 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는 체열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숨을 쉴 때 열이 들어와요. 열이 빠지는 게 아니고.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게 열 차면 쓰러집니다. 모든 동물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열 차면 그냥 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39도 정도, 한 2도 정도만 높아지면 혼수 상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열 차면 어떻게 하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옷부터 찢어가지고 싹 벗겨버려요. 열부터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가는 거예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옷을 다 찢어서 벗겼는데도 불구하고 빤스만 입혀놓고 싹 찢었는데도 그래도 열이 안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 얼음에다 오리는 거예요. 일단 열부터 빼는 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 아무튼 의식주에 대한 얘네가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안 써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밖에서 그냥 자죠. 얘네가. 인도가 땅이 좋아요. 땅이 좋아. 비료를 안 써도 돼. 그거 혹시 아세요? 세계 4대 문명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4대 문명. 4대 문명이 다 나중에 망하게 되는데 망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망하냐면 뚝을 쌓으면서 망해요. 큰 강들이 있는 데는 이게 비가 오면 범람을 합니다. 나중에. 범람을 하는데 범람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범람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상식하고 달라. 근데 그게 문명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제 기술이 발전되면 그 자꾸 범람을 못해. 범람하는 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뚝을 쌓으면 그 문명이 무너져요. 이유가 뭐냐면 범람을 하잖아요. 범람을 하면 비료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좀 죽어. 근데 그게 천연 비료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고 나중에 이렇게 뚝을 쭉 쌓아놓으면 범람을 안 하게 되는데 안 하면 그 다음부터 농업 생산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 망한다고. 그렇게 해서 망한다고. 근데 인도는 3개월 동안 우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범람 문화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전부 모든 인류는 뭐 꼭 4대 문명 아니더라도 다 강 중심으로 삽니다. 물 없으면 그러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데가 중요한 게 한강 때문 아니에요. 한강 없었으면 서울도 없는 거지. 뭐 대단할 게 있겠어. 그죠? 그래서 우리 고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오래된 도시, 다 그런 도시는 다 강 끼고 있죠. 강이 하나씩 있죠. 강 없으면 뭐 도시가 형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범람이라고 하는 문화는 다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되고 뭐 비가 갑자기 오고 이랬을 때는.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약간 높은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문화가 있어요. 터가 꺼진 집에 살지 마라.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런 건 안 좋은 집이다. 약간 이렇게 도독한 데가 좋은 데다.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꺼진 자리에 명당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꺼진 자리에. 그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처음 문명을 읽으면서 살 때부터 있었던 풍습이에요. 왜 높은 자리는 뭘까? 범람해도 안전한데. 범람해도 안전한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문화들 때문에 어디든 전부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놈이 제일 센 놈이에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유럽에 가봐. 성당들 다 어디 있나? 제일 그 마을을 전부 이렇게 굽어볼 수 있는 데 있어.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봐. 전체의 중간이거나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거나 그런 데서 온다니까. 그런 데서. 지금도 뭐 어떻게 보면 펜트하우스도 비슷하지. 지금 그런 문화는 사실 사라졌지만 펜트하우스도 얼마 전부터 좋은 자리가 된 거잖아요. 아파트 처음 생겼을 때 옥상 하지 말라 했거든. 왜? 춥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더 갓집하고 맨 윗집이 더 쌌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은 기술이 좋으니까 그걸 다 처리할 수가 있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바깥쪽이라든지 윗지역은 소음도 적고 뭐 그런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올라간 거지. 그렇잖아요.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쌌었어요. 쌌었어. 그래서 인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의식주로부터 얘네들이 자유롭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의식주가 자유로우면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그래서 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가 절에 들어와서 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독립경제력을 가져야 된다. 경제가 독립해야 사람이 비굴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건 뭐 어디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독립이라고 하는 거를 빨리 안정을 시켰고 다른 스님들보다 훨씬 빨리 안정을 시켰고 덕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면서 사는 성격이 됐지. 그럼 말든가 이렇게. 사실 그 생각을 한 거는 예전에 사마천의 사기를 보면 교토삼굴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영리한 토끼는 굴을 3개 판대. 입구가 3개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토끼 사냥할 때 토끼 굴을 막고 굴을 짚어요. 그래서 연기를 넣으면 한쪽으로 튀어나와. 보통 굴이 2개야. 입구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그래서 한쪽에다가 연기를 넣으면 이렇게 튀어나오거든. 근데 똑똑한 토끼는 3개 판대. 비상굴을 만든다는 거지. 비상굴을. 그래서 저놈이 막고 있다 싶으면 딴 데로 튀어나가는 거야. 토끼 사냥을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토끼를. 쫓아가서 잡는 게 아니고 토끼 굴 이렇게 딱 파놓으면 한쪽에서 연기 넣고 한쪽에서는 그물로다가 이렇게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딱 튀어나오면 싹. 아예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렇게 했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인도 사람들 같은 경우 훨씬 자유로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의사표현이 강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게 별로 저런데 종속되지 않으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안에 유산이 많아. 그러면 발언이 세죠. 특별히 굽힐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 나 이거 안 해도 먹고 사는데 뭐. 이래버리면 더 세게 할 수 있죠. 딱 이게 적정 금들이 있거든요. 그걸 넘어갈 수 없는 금들이 있는데, 좀 경제 독립이 된 사람들은 한 발자국씩 조금 넘어가 보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인도의 어떤 특징적인, 인도를 규정할 때 특징적인 문화예요. 그리고 인도는 원래는 이게 흑인이에요. 흑인. 원주민은 흑인입니다. 인더스 문명, 이게 인더스, 이게 겐지스인데, 겐지스 강인데, 인더스 문명의 주축은 흑인입니다. 인도가 어디서 나온 대륙이냐면 아프리카에서 떨어져서 아시아판하고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을 하니까, 히말라야가 융기하는 거고, 히말라야가 융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원주민은 흑인이고, 여기에 3,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백인이 들어와요. 백인 유목민이. 이 집단이 들어오는데 그게 아리안족입니다. 아리안족. 제가 세계사는 세 종족을 이해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세계사 얘기할 때 그게 이제 아리안족하고 셈족하고 한족. 우리 한족 말고 짱깨 한족. 짱깨 한족. 아리안족이 누구냐면 그리스 로마, 인도, 중동,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서유럽까지, 인도에서부터 서유럽까지 거의 대부분 다 아리안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리는데, 이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에피소드인도 보면 그 책에 나옵니다. 히틀러 마크가 절 마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아리안의 마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리안의 마크예요. 아리안의 마크. 그래서 독일의 히틀러가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리안의 영광을 이라고 하는 표가 있어요. 아리안족의 영광을 내가 재현하겠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아리안이고, 아리안의 특징은 뭐냐면 인본 중심, 인간 중심, 그 다음에 합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성.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간 같은 신들이에요. 다 욕망이 있고, 저 여자를 어떻게 좀 후려야겠는데, 제우스가 신들의 오야붕인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또 유부녀야. 그러면 그 남편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남편이 장군으로 나가게 하고 거기를 막 변신을 해서 들어가서 막 어떻게 좀 일을 벌리고 막 이런 다 인간적인 신들이에요. 화내고 뭐 하고 뭐 그러니까 신이면 우리보다 좀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 인간하고 똑같아. 단지 좀 오래 살고 좀 더 세. 그 외에는 없어. 그 외에는 없어. 그리고 이게 합리적 이성 중심이라고 하는 게 얘네 문화의 특징이에요.
셈족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셈족이 만들어내는 게 뭐,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교,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게 셈족이 만드는 거예요. 유일신론. 유일신론. 사막에는 별게 없어요. 저희 사막문화입니다. 저 사막문화. 사막에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하늘에 대한 외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농경문화에서는 산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땅을 볼 일이 많고, 사막 같은 경우는 길 찾아가서 오아시스 같은 데 잘 때 길 찾아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별 보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점성술이라고 하는 게 다 저런 사막 문화에서 온 거예요. 예를 들어봐요. A라는 오아시스에서 B라는 오아시스로 가야 돼. 별 보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지형지물이 없어요. 지형지물이 없어.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별자리의 움직임, 별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있는가 그 각도를 보고 움직이는 거예요. 출발하는 데서 1도만 오차가 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며칠 더 가야 저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요. 물 없고. 그러니까 길 잘 찾아. 그 사람들은 대상모양 갈 때 길 잘 찾거든.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벌써 죽었겠지. 길 잘 찾아. 그래서 길 잘. 그리고 하늘은 계속 볼 일이 있는 거죠. 근데 별들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조금 뭐 어느 별이 어느 별이고 어느 별이 어느 별이 애매하죠? 우리 하늘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외우기 쉽게 하려고 패턴을 만들었지. 어떤 패턴. 우리가 핸드폰 이렇게 할 때 패턴 하듯이 이렇게 패턴. 그게 별자리예요. 그래서 무슨 뭐 양자리, 무슨 뭐 처녀자리, 뭐 사수자리 이런 거 보면 사실 말 같지도 않거든. 그게 그 그림도 아니거든. 그런데도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연결시켜서 외우는 게 조금이라도 낫대. 이해가 되죠? 우리는 별자리 보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근데 걔네는, 우리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그 나오잖아요. 우리는 띠로 보고, 걔네는 이렇게 양력으로 해서 별점을 치잖아요. 12공도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볼 일이 있고, 하늘을 계속 봐야 되고, 하늘 보면 비는 안 오더라도 이게 기온끼리 충돌하면 마른 벼락이 쳐요. 마른 벼락. 우리도 기후가 불안정할 때 여름에 보면 마른 벼락이 치더라고. 저도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근데 사막 같은 데서 마른 벼락이 치면 진짜 뭔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위에 신이 산다라고 하게 되는 이유라, 사실. 그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경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네가 특허내는 게 이거고, 셈족이고. 그리고 아리안족과 셈족이 나중에 이 기독교 문화가 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충돌하죠. 중동은 오히려 이 셈족 문화에 밀려버리는 거고, 유럽에서는 이제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엎치락뒤치락 하죠. 중세에는 기독교 문화가 잡았던 거고, 르네상스라는 게 기독교를 버리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르네상스. 그게 아리안족 문화의 회복이에요. 르네상스가.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유럽이라고 하는 동네는 원래 아리안적인 문화, 그리스 로마적인 문화에서 그 다음에 중세에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세계 패권을 얘네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해요. 저 기독교 믿으면 뭐 잘 산다는 그러면서 유럽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줬죠. 기독교를 버린 뒤부터 잘 살았다고. 기독교 믿었을 때 거지가 됐고, 중세 암흑시대라고 하잖아. 얼마나 거지가 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동아시아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동아시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불교를 버린 뒤부터 못 살았어요. 불교를 믿었을 때 동아시아가 최고 황금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버리고 유교가 된 뒤부터 동아시아 경제가 꼬꾸라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있어요. 뭐냐면 유교의 핵심, 유교가 뭘 주장했냐면 농자 천하지대본.
진짜 그게 거지 같은 말이거든.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불교는 상업적인 부분을 지지합니다. 유교하고 힌두교는 농업적인 부분을 지지합니다. 그 다음에 유신론적 종교들은 유목문화적인 측면을 지지합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려 때까지 불교 통일신라 고려 때, 그 다음에 중국도 당나라 이런 때 잘 살았던 이유는 상업이 움직여요. 그때는 상업이 움직여. 그런데 유교 문화가 딱 되면서 사농공상 해가지고 상업을 갈아버렸죠. 완전히 맨 밑으로 깔아버렸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수출 이런 거 다 때려치고 농업으로 국가 체계를 농업으로 놓잖아요. 전 세계 최빈국으로 떨어집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조선이 그렇게 해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조선하고 고려를 절대 같은 나라라고 보지 마라. 고려는 훨씬 더 대단한 나라다. 고려시대에만 하더라도 전 세계 명품이 3가지나 있었고, 왜냐면 그 상업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잘 나가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 3가지가 고려부라, 고려청자, 나전칠기. 몽고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군사 집단, 전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강력한 전사 집단을 40년이나 버텨가지고 자치권을 받아냈어요. 대단한 겁니다. 몽고에 그 정도를 했다는 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몽고는 훨씬 강력합니다. 훨씬 강력합니다. 전쟁사 책에 보면 이 세상에 뭐라고 나오냐면, 독일에서 탱크가 발명되기 전까지 몽고의 기마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게 나와요. 기마병이 제일 셌었다. 근데 그걸 우리가 40년 동안 뻗은 거예요. 그렇게 뻗을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돈이 돌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전쟁이라는 건 돈 싸움이거든요. 돈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버틸 수 있었을까? 해상으로 계속 무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고려 상선들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려인 거예요. 나라 이름이 코리아잖아요. 고려인 거예요. 그때 다 외국으로 알려지게 된 거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망할 때 한번 보세요. 뭘 했어요? 러일전쟁, 청일전쟁 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 전쟁했지, 우리는 단 한 번도 전쟁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조약으로 망했어요. 조약으로 망한다는 뜻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조약으로 망해요. 뭔지도 몰라. 뭘 사인하는지도 잘 몰라,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해요. 조선 국민들은 자기네 나라가 언제 망했는지도 몰랐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한일합방 딱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한일합병 이래가지고 딱 나오는데 1910년 이렇게 나오지만, 여러분이 그 시절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봐. 이게 조약으로 망하니까, 전쟁으로 망하면 임진왜란 같이 이렇게 난리통이 한번 벌어졌어. 그러면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해가 되지. 어떤 놈이 사인했는지도 몰라. 그 당시 백성들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했다던데? 그래?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왜 주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돈이 없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된 이유는 농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농사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화려한 문화재도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왜? 경제가 안 되죠. 경제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 특징들이. 그래서 불교가 번성하면 상업이 번성해요. 언제나. 불교가 상업의 상관관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리안족과 셈족, 이 어떤 이런 숙명적 관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리안족 우월주의자가 셈족들을 싹쓸이 하겠다라고 하는 행동을 한번 했죠. 이게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거죠. 저거 쓰레기 같은 것들 내가 확 정리해버리겠다.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히틀러만 한 건 아니에요. 히틀러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워낙 미운 털이 많이 박혀 있어서, 그거는 베니스의 상인 보면 나와요. 벌써 베니스의 상인 때 벌써 유대인들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베니스의 상인 보면 샤일록이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걔가 이제
예, 요즘으로 말하면 돈을 꿔주고 저 보증할 게 없으니까 신체 포기각서를 쓴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그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장기 적출 뭐 이런 거죠. 그러고 나서 그놈이 돈을 못 갚았잖아. 아니 나는 맨 처음에 내가 베니스 상인 봤을 때 되게 이상했다니까. 돈을 꿔간 놈이 못 갚은 사건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꿔준 놈이 조금 더 세게 그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걸 무효화시키고 꿔간 놈은 자유가 돼. 그럼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어? 아니 그럼 샤일록이 이 사람은 지금 보증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근저당 잡힐 것도 없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데 돈을 꿔주면서 그러면 뭘로 꿔줘? 뭐 자산사업가요? 그 사람 고리대금업자인데? 러시안 캐시야. 뭐라도 있으니까 얼마도 줄 거 아니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좀 없으면 장기라도 빼! 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도가 지나친 거지. 근데 그놈이 무역을 해서 돈을 갚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배가 어떻게 좀 잘못돼가지고 결국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아서 이 사람이 그걸 집행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도 많이 있는 일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있는 일이에요. 그 돈 못 갚아가서 매일같이 전화 오는 집도 있고 아니면 아저씨들이 찾아오는 집도 있고 아니 가능한 얘기잖아요. 지금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샤일록이 잘못했다는 거죠. 피를 흘리지 말고 그럼 돌려봐. 이거 무슨 개 같은 경우에 그런 판결이 어딨어? 그런 판결이 어딨어? 왜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샤일록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매겨야 돼 라고 하는 암묵적인 게 있는 거죠. 그게 그 스토리의 전체 사실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은 유럽에서 욕을 직사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스크루지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전부 나쁜 걸로 등장한다니까. 유럽에서 나쁜 걸로 등장한다니까. 그게 그런 반감들이 정치 권력에서 한번 터진 사건이 홀로코스트. 싹쓸이를 하겠다. 그래서 저게 인종적 충돌이에요. 인종적 충돌. 되게 재밌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유럽사에서는 굉장히 큰 사건이 큰 사건. 그래서 이 아리안족이 코카서스 산맥, 중동 위쪽에 있는 코카서스 산맥에서 한 3,000년 정도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한쪽은 인도로 와서 인도 아리안, 한쪽은 중동으로 가서 중동 아리안, 한쪽은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 로마, 히랍. 유럽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어디까지 저거냐면 독일, 프랑스까지. 영국하고 저희 북유럽은 아니고 그쪽은 뭐 사람 사는 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영국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 그 바다를 넘어간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뭐 그게 바다 같지도 않지. 서유럽 그 홈쇼핑에 봐봐. 210만 원 정도 주면 하는데 그 떼제배 타고 바로 넘어가잖아. 이게 그 영국에서 그죠? 땅속으로 해서 여기가 바닷속이래 이러면서 넘어간다니까. 촌 사람들 꼭. 물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나마 바다인지도 모르고 또 졸고 있지. 자다가 눈 뜨면 어이구 여기가 프랑스라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장사를. 그래서 이게 다 아리안이에요. 아리안들. 근데 문제는 중동 사람이나 유럽 사람하고 백인이 섞였을 때는 큰 차이가 없는데 원래 원주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는 상황이 달라요. 여기는 이 사람들은 백인이고 흑인이잖아. 이게 안 섞입니다. 지금 미국 생각하시면 돼. 아니 그렇잖아요. 미국에 지금 흑인이 들어간 지가 언젠데. 그런데도 지금 흑백 갈등이 있고 안 섞이잖아 이게. 왜냐면 피부색이 너무 차이가 나고 생긴 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백인입니다. 부처님 백인입니다. 아리안족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 보면 눈이 파랗다고 나와요. 눈동자가 파랗다. 머리카락도 파라스름한색 이렇게. 백인계열이에요. 백인계열. 그래서 이 아리안들이 흑인들을 정복을 하고 인더스 문명은 그때 여기가 인더스 문명 이제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런 데인데 그때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아리안족이
두드려 패가지고 멸망시킨 게 아니고요. 이미 끝났어요. 왜 끝났다고 그랬죠? 문명이 왜 끝난다고 그랬죠? 뚝 싸우면서. 관계수로 정비하면 거기서 더 이상 못 살아요. 한두 세대 살면 농생산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이건 뭐 살 수가 없어. 메소포타미아의 서령 문자 기록에 보면 메소포타미아 쪽이 메소포타미아 아십니까? 두 강 사이라는 뜻이거든요. 메소포타미아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두 강 사이에 두 강 사이에 문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강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나 범람을 한다고 생각해봐. 엄청 비옥한 거요. 그 당시 서령문자 점토판에 나온 기록을 보면 70배의 소출이 난다고 있어요. 70배. 좀 놀랍지 않아요? 전혀 안 놀라네. 농사로 70배가 난다는 게 가능해요? 그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을 이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딱 제방 만들면서 경기 끝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소출이 줄는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비료가 떨어져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그 비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헨조에다로하고 하라파라고 하는 인더스 문명도 원래 강이 두 개예요. 지금은 강이 하나 사라져서 그러는데 여기 인더스 강이 하나 있고 그 밑에 가하크라 강이라고 하는 강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강이 두 개가 있었어 원래는. 그래서 거기 했는데 이미 이게 뭐 한 4,000년, 5,000년 전 문명이니까 한 1,000년 정도 지나면서 이거는 이미 다 그냥 거의 폐허 비슷하게 된 거예요. 힘도 없고 비리비리한. 그때 이제 외부에서 유목민들이 쳐들어오니까 유목민은 언제나 농경민보다 강합니다. 강합니다. 전투력이 좋습니다. 말 타는 놈들이 원래 체력도 좋고 전투력도 좋아요. 그러니까 몽고가 천하를 지배하고 뭐 이런 거지. 몽고 숫자 얼마 안 돼요. 지금도 뭐 사람 얼마 없지만 청나라 때 청나라가 명나라를 이기거든요. 사실은 뭐 명나라를 정확하게 이기는 건 아닌데 명나라가 안에서 이제 무너졌으니까. 청나라 군대가 그 당시 몇 명이었냐면 10만 명이에요. 8기군 10만 명. 그 당시 명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었어요. 5천만이 넘었어요. 그때 벌써 중국은 5천만이 넘었어요. 10만 가지고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유목민들은 대단한 이런 전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흑인들이, 백인들이, 아리안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확대돼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들의, 이 유목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숫자가 적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한 방에 싹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원나라, 그러니까 몽고도 중국을 지배했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그냥 몽고가 중국화돼 버리는 거예요. 청나라도 그게 만주족이거든요. 만주족. 사실 우리랑 같은 조상 계열이에요. 만주족. 그런데 걔네들도 결국 다 중국화됐죠. 왜? 쪽수가 너무 많은데 들어가니까 그냥 처음에는 지배하면서 좋은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가 살살 이렇게 퍼져나가죠. 한꺼번에 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쭉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살 퍼져나가는. 그래서 상층은 카스 제도가 브라흐만, 크샤트리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우고 처음 보네. 그지? 크샤트리아. 브라흐만. 이게 제사장들, 성직자들, 그 다음에 이제 크샤트리아, 귀족, 왕족, 귀족, 바이샤, 평민. 그리고 여기서 사실 수드라가 이제 노예인데 수드라는 원래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얘네가 흑인. 10가지 세 집단은 백인이에요.
압도적 흑인들 위에 백인 몇 명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아프리카 어디 좀 상태 안 좋은 나라를 백인들이 침략해서 아니면 남미에 코르테스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 코르테스가 마야 문명을 깨는데 불과 2,000명도 안 되는 걸 데리고 와서 깨버린 거거든. 그리고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시의 원주민들이 그 밑에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건 이제 수드라. 수드라 밑에도 있어요. 수드라 밑에가 불가촉 천민. 닿을 수도 없는 천민. 너무 떨어져서 닿을 수도 없는 천민이래. 저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저 문화가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나온 말이 이런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놈이라는 표현이에요. 인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바라문은 창조주가 있어요. 인도의 창조주, 브라만 신인데, 사실은 뭐 브라만 신에서 나온 건 아니고, 인도의 원인인 크르샤 창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의 머리에서 나온다. 성직자 가장 높은 계급은 신의 머리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왕족이나 귀족은 신의 이제 몸통에서 나온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오른쪽으로 태어나셨다는 것도 이제 부처님이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평민은 허벅지 쪽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위치를 아예 딱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예는 발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노예만 또 못한 사람들이 이제 불가촉 천민, 그 이제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거기서 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게 노예를 이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때 노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냥 노비촌이 있는 거예요. 외거노비라고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외거노비. 내거노비는 같은 집에 사는 노비고 옆에서 시중 들고 이렇게 해주는 거고, 외거노비는 그 집단 전체가 한 동네에 사는 거예요. 한 마을 전체가 그 노비 집단이에요. 단지 그 소출을 내가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으면 저걸 다 어떻게 수용을 합니까? 이러는데 다 그냥 동네마다 있는 거예요. 그 소출권을, 재산권을, 세금권을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위해서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인도 문화의 기본적인 배경. 그래서 흑백 간의 갈등이라는 건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거고, 그건 뭐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영원히 안 없어질 것 같아요. 마치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흑백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흑인들 참 재밌다. 참 신기하다. 이게 인종마다 성향이 다른 거 아세요? 사람이니까 다 똑같은 교육, 비슷한 환경에 살면 다 비슷할 것 같지? 비슷하게 질 것 같지? 안 그래요. DNA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왜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안 쓰고 아프리카에서 수송해 왔을까? 그게 단가가 훨씬 많이 들잖아. 그냥 잡아오면 되잖아. 인디언들이 지금처럼 적었을까? 옛날에는 많았어요. 그걸 다 죽인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잡아다가 그냥 무력으로 잡아가지고 화약무기가 좋으니까 활 쏘는 놈 이기는 게 뭐 이기겠어요? 그죠? 임진왜란 그거보다도 훨씬 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거 잡아다가 그냥 쓰면 되는데 굳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죽이고 아프리카에 있는 전혀 다른 대륙에 있는 사람을 배로다가 실어오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돈이 훨씬 많이 들 것 같지 않아? 왜 이런 행동을 할까요? 에? 양심. 아유, 뭐 원주민이라고 뭐 양심 있으면 나가야지. 나가야지. 진짜 재밌는 거는 저 인디언들이 우리랑 같은 황인입니다. 우리 같은 계열입니다. 황인 계열입니다. 인디아는 노비가 안 돼요. 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노예로 부르려고 하잖아요. 그냥 죽어요. 짐승도 두 종류가 있어요. 길들은 짐승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길어도 길 안 들은 짐승이 있어요. 인간이
모든 동물을 잡아서 길들이려고 시도를 해봤대. 근데 그 길드는 게 개, 고양이 뭐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나머지는 다 안 돼. 사자나 호랑이를 길들일 수 있으면 진짜 뽀대가 난대. 안 된다는 거요. 유일하게 맹수류 중에는 길드는 게 치타가 길든데. 그래서 중동의 귀족들은 치타를 달고 다닌다. 단 길든 치타는 번식력이 없어져 버린대. 자식을 못 낳는데. 내시 치타. 아니 그걸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발라낸 것도 아닌데 애가 그 의욕 자체가 없어져 버린대. 아니, 생각을 해봐. 닭 이런 거 길 안 들잖아. 그치?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 옛날에 거기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 다큐에 보면 코스모스, 신 코스모스 다큐에 보면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개는 언젠가 개 조상 중에 누군가는 어떤 개는 늑대였었잖아요. 원래 개가. 개는 기로에 섰다는 거예요. 길들고 좀 편하게 살까? 자존심을 지킬까? 이 기로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실 고양이도 길이 그렇게 100% 드는 건 아니에요. 고양이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잘해줄 때 잘해주는 거고 이게 조금 지 마음에 안 들으면 그래서 예전에 보면 그 고양이 키우던 집에서는 이사 가면 고양이를 안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 그럼 잘 가고 이러면서 지는 그냥 남어.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근데 개는 사실 굉장히 좀 충성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 뭐 애완동물, 뭐 반려동물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개가 맹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개 지휘자들이 엄청 많죠. 이게 지금 어저께도 저한테 자기 키우던 개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이고 이건 쉽지 않아. 그래서 개 수호자가 있다 불교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 개 수호자가 있다. 그랬더니 되게 위로를 받더라고요. 개 수호자가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기회 되면 긴 얘기를 해드릴게. 지장보살이 개 수호자예요. 지장보살이 개 데리고 다녀. 개 데리고 다녀.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개가 사람을 따르게 되면 근데 옛날에는 가축이었거든. 걔가 지금은 애완동물이지만 옛날에는 가축이에요. 그럼 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 맞아요? 죽기도 하지만 보호도 되죠. 그래서 개는 그냥 동물에 비해서 개체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늑대하고 개하고 개체수를 한번 생각해봐. 비교가 되겠나 지금? 잘 붙었지. 줄 잘 섰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 그래서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죽을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길을 들여보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만 계속 나가니까 이거는 그냥 청소를 하고 새로 데려와야겠다. 흑인들은 생각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흑인들은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데려다가 썼지. 그게 이제 남북전쟁 때 사건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남부는 공업화된 도시가 아니고, 그건 도시 중심이 아니고, 농장 중심이었지? 그 목화 농사. 예전에 그 혹시, 그거 영화 보셨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런 영화, 그런 얘기 할 정도면 다 오래된 사람들. 그 예전에 그 영화 참 멋있었어, 그지? 포스터도 이렇게 막 허리를 꺾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것 같잖아. 참. 지금 여러분들은 그렇게 허리 꺾으면 다시 안 돌아와요, 그 허리가. 지금 그렇게. 거기 보면 그게 다 목화 농사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업 중심 쪽에서는 그냥 임금을 주는 쪽이었고, 농사 짓는 쪽에서는 노예가 필요한 쪽이었고, 그게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북부가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잖아요. 노예 해방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북부가 남부를 먹으려고 한 작전이었었고, 거기서 이제 경제적 타격을 주려고 노예들 뭐 해방하네 어쩌냐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주 뭐 치졸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긴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덕분에 많은 노예들이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미국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흑백 갈등이 남아있는 거야. 근데 저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저렇게 집시같이 길에서 막 잡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범지대가 되니까 미국은 돈이 많고 이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줘 버린다는 거죠. 흑인들에게 들어가 살으라고. 그냥 무상으로. 땅도 넓고 이러니까. 흑인들은 또 특이해요. 집에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니까 집을 줘도 들어가서 안 자고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라도 다 같은 게 아니야.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미국이 처리를 하겠지. 근데 그게 돈으로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유럽에서도 보면 집시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유럽에 존재하거든요. 유럽이 선진국화 됐어도 떠돌아다니는 게 좋다는 거예요, 걔네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되게 재밌죠. 그래서 흑백 갈등이 미국 같은 데도 존재하는데 인도 같은 데는 뭐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층위로다가 아무튼 만들어져 있어요. 흑과 백. 그리고 붓다가 살 때는 이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들이 움직이던 그런 시대가 펼쳐져요. 그런 시대가. 그런 이야기들은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아마 제마 스님이 오셔서 서로 여러분들 이렇게 약간 소개하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 동질감을 갖는 마음 나누기 이런 걸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 3시간, 3번에 걸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상하고 다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은 좀 읽어오시면 좋고, 그리고 결국은 읽어야 돼요. 왜냐면 독후감이 숙제예요. 끝까지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끝까지 보도록.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도 많고 이래서 그렇게 힘든 책은 아니에요. 살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